네, 안녕하세요. 오렌지 남부 시스템의 음식문화 전문위원 송길서입니다. 장수 식품 발전 콘텐츠 개발 용역과 관련하여 오늘은 맛깔나는 미식과 장수 음식과 관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장수가 사과, 토마토, 오미자, 장수한우 이러한 먹거리 자원들이 유명하죠. 이것을 통틀어서 장수 레드푸드라고 합니다. 이 장수 레드푸드를 활용하여 어떠한 미식과 어떠한 음식 관광이 가능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깔나는 미식과 장수 음식 건강에 관하여 강의할 저희 프로필입니다. 저는 28년 동안 식문화 현장에서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음식 건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맛과 미각이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에 대해서, 미각에 대해서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상품 개발 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맛이란 무엇일까요? 맛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오감입니다. 미각과 후각과 시각과 청각, 촉각이 아우러진 오감각의 어울림, 이것이 맛입니다. 예, 입으로 느끼고, 코로 느끼고, 눈으로 느끼고, 소리로 느끼고, 예, 촉감으로 느끼고, 이러한 맛들의 아름다운 어울림이야말로 진정한 맛의 향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미각 중심의 맛만을 얘기를 하는데 미각 중심의 맛 외에 냄새 아니 맛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어, 약 후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 정도라고 합니다. 예, 물론 판매나 마케팅에서는요 시각적 요소가 90% 정도 된다고 해요. 맛에서 오감각이 차지하는 비율 중에 후각이 크다 하면은 판매에서는 시각 요소가 더 굉장히 강력하죠. 예, 음식의 맛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미각이라면은요,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을 얘기하고요. 미각의 확장 측면에서 미각은 매운맛과 금속맛, 떫은 맛을 포함합니다. 매운맛이라면 뭐 고춧가루 매운맛 같은 것을 얘기할 것이고요. 떫은 맛은 감의 떫은 맛 같은 것을 얘기하죠. 네, 여기서 풍미라는 확장을 했었을 때 깊은 맛과 지속성, 향을 포함합니다. 좀 후각적인 맛을 포함한다는 거죠. 비로소 여기서 이제 맛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식감, 온도, 색, 시각적인 거요. 모양, 소리, 청각적인 거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맛이라고 합니다. 이제 맛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식품 기호성에 대해서까지 살펴보면요. 우리 개인적인 건강이라든가 심리적 상태, 또 오늘 날씨, 환경, 기존의 경험과 습관 이런 것들이 식품 기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맛의 범위는요 굉장히 넓습니다. 자, 미식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식 스토리텔링은 만미자가 아니고 아름다울 미자이죠. 아름다울 미자의 미식은요 음식을 즐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5가지로 제가 정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미식, 음식은 정말로 맛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미식은요, 음식은 예뻐야 하죠. 세 번째 미식은 음식은 착해야 합니다. 네 번째 미식은 4,000원짜리 국수라도 4,000원짜리 김치찌개라도 최고로 맛있으면 궁극의 미각이요 미식입니다. 다섯 번째 미식은요,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먹느냐이죠. 예, 이런 미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행복해져야 됩니다. 입맛과 눈맛, 말맛, 즉 오감각에 의한 맛들이 어우러져서 행복을 연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어울림을 통해서 재미와 감동, 그 미식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첫 번째 미식인 음식은 정말로 맛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정말로 맛있어야 한다고 했을 때 즉 입맛, 예, 입 안에서 어떤 그 맛, 예,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짜다, 싱겁다, 달콤하다, 새콤하다, 짭짜름하다, 매콤달콤하다, 새콤달콤하다 이런 모든 어떤 맛들을 포함할 수 있는데요. 어, 요즘 시대에 대체로 맛있다고 했을 때는 블렌딩적인 맛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커피의 맛, 맛의 어울림이죠.
신맛과 단맛과 구수한 맛 이런 맛들의 어울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맛있는 맛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엄마의 모유도 이런 복합적인 맛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맛있는 맛이라고 했었을 때에 어느 특정한 맛이 한 맛 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맛들이 어울리면서 메인 맛을 가지는 스타일, 이것을 요즘 시대에 맛있는 맛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이것을 입맛 확장 개념으로 봤을 때 메뉴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즉 메뉴판, 메뉴 구성, 메뉴 디자인, 상차림, 뭐 이런 부분들을 메뉴 마케팅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리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입맛만 얘기한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메뉴 마케팅 관점에서 맛을 다루는 거죠. 두 번째 음식은 예뻐야 합니다. 예쁘다게 했었을 때 우리가 눈맛, 시각적인 맛을 다루는데요.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요리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눈맛을 얘기한다면 고객 관점에서는 디자인적 관점을 많이 따져요. 그래서 메뉴 디자인 이런 식으로 어떤 메뉴 디자인을 가지냐에 따라서 매출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고객의 만족도도 확실히 달라지고요. 음식을 예뻐야 된다고 해서 좀 풀어봤습니다. 첫 번째 그릇이 예뻐야 되고요. 다음에 담음새가 예뻐야 합니다. 세 번째 차림새가 예뻐야 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요, 메인을 중심으로 날개를 펴신 이렇게 해놓은 상차림 보실 수 있어요. 메인은 어떤 음식으로, 사이드 음식은 어떤 음식으로, 질서감 있게 배열을 하니까 엄청 예쁘게 보이죠. 이 시각적으로 예뻤을 때 우리는 미식을 즐기게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차림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브식 쌀국수죠. 베트남 월남쌈입니다. 보쌈 상차림입니다. 국수입니다. 잔치국수. 여기는 육쌈입니다. 고기와 냉면의 조화로움. 이것도 국수입니다. 국수와 주먹밥. 스테이크입니다. 돼지 스테이크예요.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은 다른 말로 한 그릇에 한정식이라고 하죠. 화반입니다. 메밀과 돈가스입니다. 한상 차림 상차림입니다. 메인을 4개를 만들었네요. 그러면 사이드로 날개를 3개씩 폈습니다. 또 한상 차림입니다. 직사각형 메인을 4개를 두고 양쪽으로 날개를 폈네요. 두 상, 첫 번째 상은 요리상이고요. 두 번째 상은 밥상이죠. 왼쪽은 요리상, 오른쪽 밥상입니다. 이것도 왼쪽은 요리상, 오른쪽은 밥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죠. 가운데 샤브회를 중심으로 양쪽에 김치가 4가지가 있네요. 물김치라든가 배추김치 이런 김치 종류가 4가지로 샤브회에 느끼함, 담백한 느끼함을 보완했죠. 소고기 구이상 차림입니다. 소고기 구이. 소고기 구이를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소스 스타일로 상차림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해초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요. 돼지갈비입니다. 개인 육장에다가 야채 4가지를 적셔 먹을 수 있게끔 했네요. 점심 전략. 고기 음식점의 부가 메뉴 전략 중에 한 가지로서 이런 생선찌개류 또 좋은 대안 중에 한 가지가 되죠. 갈비찜입니다. 소고기 왕갈비찜이네요.
메인을 중심으로 양쪽에 피클 장아찌하고 샐러드가 또 물김치 이런 식으로 상차림이 연출되어 있네요. 밥상입니다. 생선구이, 꼬막정식, 예, 쌈밥입니다. 상추 쌈밥이죠. 왼쪽은 육회 쌈밥입니다. 예, 소고기를 코스로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입장에서 소고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죽, 도가니탕, 갈비찜, 초밥, 예, 구이까지 소고기를 한 마리를 즐기는 다양한 코스 형태의 상차림을 제시해보면요. 닭고기도 코스입니다. 닭 한 마리를 뭐 찜이라든가 죽이라든가 볶음밥까지 먹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연출입니다. 예약 시에 활용하기도 하죠. 예, 자, 샐러드도 미역국도 차도 전식이 될 수 있죠. 예, 후식 개념입니다.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달콤한 이런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죠. 포만감과 만족감이 극대화됩니다. 예, 구운 계란, 찐계란도 훌륭한 부가 메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풍성함에서부터 단순함까지 미식의 상차림은 굉장히 다양하게 연출될 수 있죠. 자, 미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즐긴다라고 그랬죠. 자, 분위기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 문화와 관련된 좋은 글, 좋은 시, 예, 이와 연결된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미식을 즐길 수 있게끔 하는 요소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예, 현수막이죠. 맛은 추억의 그림입니다. 혀끝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의 손맛이 그립습니다. 저희는 음식을 할 때 드시는 입가에서 미소가 지었으면 바람으로 음식을 합니다. 옛날 그 대장금이나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 중에 한 가지죠. 드시는 입가에서 미소가 지어지는 음식 행복하죠. 예. 우리 음식의 가치죠. 어떤 철학이 어떠한 가치가 담겨져 있는지. 마음은 마음심입니다. 마음은 엄마입니다. 이런 마음 담은 음식에 관한 가치. 이런 연출들이 결국에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들이 미식을 즐길 수 있게끔 하는 요소가 되는 것들이죠. 설렁탕과 곰탕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래저래 반갑네. 첫 번째 손님은 초면이라 반갑고, 두 번째 손님은 구면이라 반갑고, 여섯 번째 손님은 길부터 반갑죠. 예, 이런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들이 고객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사례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음식과 정보의 결합도 있죠. 가족과 함께 외식하기 좋은 메뉴다. 직장 동료와 술 한잔하기 좋은 메뉴다. 좋은 사람에게 대접하기 좋은 메뉴다. 예, 음식을 드시면서 추가 요리, 만두나 떡갈비, 우리의 음식 이야기를 고객과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음식의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활동적 매개체를 보시고 계십니다. 음식과 정보의 결합, 다른 사람입니다. 추어탕을 맛있게 먹는 방법, 육장을 맛있게 먹는 방법, 우리 콩나물 해장국인데요. 그 남부식이냐, 삼백식이냐, 우리 집은 남부식이니까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드시면 맛있어요. 예, 이야기죠. 우리 집만의 차별적 가치가 무엇인지 이 정보를 거기에 전달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미식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 음식이 착해야 되죠. 예, 착하다고 했었을 때 마음, 감성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착한 맛은 선한 맛입니다. 진실한 재료가 진실한 맛을 내죠. 기분을 유쾌하게 만드는 음식, 이런 음식들이 착한 음식이죠. 가격이 싼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성을 다루고 있는 거죠. 선한 맛이라고 했었을 때 농사를 지은 사람, 생산자, 요리를 하는 사람, 먹는 사람이 똑같이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대할 때 완벽하게 선한 맛이 되는 것이죠. 진실한 재료가 뭡니까? 재료 생명성, 식재료의 품질이 또 다른 맛의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분을 즐겁게 유쾌하게 만드는 음식, 담음새, 향기까지 더해져 먹는 이 기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음식, 이게 착한 음식입니다. 자,
4,000원짜리 국수라도 5,000원짜리 김치찌개라도 최고로 맛있으면 궁극의 미각의 미식입니다. 예. 우리는 음식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좋은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기보다도 우리는 맛있게 먹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재미와 감동을 느끼고 이런 내 체험을, 나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스토리텔링이죠. 예. 자, 궁극의 미각이 무엇입니까? 오미에 대한 탁월한 감각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에 대한 통찰력의 정점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궁극의 미각이 되는 거죠. 철딱선에 있는 재료. 철딱선이 제철, 사철, 싹 서다, 딱 알맞다, 선이 서다. 제철에 적당하게 올라오는 것보다 철딱선이 있다 그러죠. 딸기가 좀 사계절에 나오는 딸기가 있더라고요. 철딱선이가 없는 거네요. 나만의 스타일 음식. 내가 요리를 잘한다, 못한다, 뭐 맛있다, 맛없다를 떠나서 나의 요리 스타일은 어떠한 방식인지. 예. 우리가 육회를 예로 들면은 전라도식 육회, 즉 한평 육회는요 고추장 소스고요. 경상도식, 즉 영천식 육회는요 간장 소스고요. 서울식 육회는요 소금 소스예요. 아무래도 고추장 소스냐 간장 소스냐 소금 소스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게 어느 것이 맛있다가 아니고 뭐예요? 나의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예. 자연은 우리에게 풍부한 식재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음식을 안다는 것은요, 계절을, 시절을 안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자연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궁극의 미각은요, 우리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미식이란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먹느냐이죠. 예, 어떻게 먹을 것이냐. 맛있게 먹으면 되죠. 여기서 김동호 시인의 시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죠. 어떻게 먹느냐이다. 공기처럼 아무것도 씹히는 것이 없는 것도 자꾸 씹으면 육각수 냉수가 된답니다. 한숨처럼 푹 꺼지는 것도 씹고 또 씹으면 과식편식이 도망을 가고 고혈압 불면증이 자취를 감춥니다. 건강에 오래 사는 사람은 대개 푹 꺼지는 것을 오래 씹어먹는 사람과 같죠. 거품을 오래 씹었더니 그 속에서 맛있는 갈비뼈 하나 나왔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 아닌가요? 네, 참 공감되는 시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고 했을 때 어떤 이해가 필요하냐면요. 첫 번째 이해는요. 식재에 대한 안목과 식재에 대해 즉 제철에 나온 식재료가 특성, 이 식재료의 식재료를 포함한 요리 방법의 총체적인 경험과 정보. 다음으로는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닌 맛있게 먹는 것이죠. 맛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맛있게 먹는 것이 어떻게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돼지고기가 찬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따뜻한 파절이가 잘 궁합에 어울리겠죠. 반대로 소고기는 따뜻한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궁합에 맞게끔 해조리라든가 알카리성 식품들이 잘 어울리거든요. 다음에 어떻게 만든 음식을, 어떻게 생산된 음식을 먹느냐, 이에 관한 통찰력도 필요하고요. 음식 궁합, 어울림의 음식이죠. 체험 그리고 공유. 내가 음식을 맛있게 이렇게 먹었더니 맛있더라. 이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한 공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까? 삼겹살을 맛있게 굽고는 있으신가요? 삼겹살을 맛있게 굽는 방법은 알으시고 삼겹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혹시 알으신가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이해도가 높을수록 그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미식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장수 음식 문화. 또 음식 문화를 통해서 장수 음식 문화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음식은 문화이죠. 장텔드 부리아 샤베랭이라는 사람이 미각 생리학에서 당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당신을 내가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음식은 지역의 산물이고 지역 사람들의 삶, 문화와 역사의 산물인 거죠. 이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라이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음식은 철학입니다. 식위천이다. 먹는 것이 하늘이다. 음식은 하늘보다 높고 밥 한 탈도 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할 때 드시는 분에 비해서 미소가 지었으면 바라는 음식을 합니다. 대장금 드라마에서 대장금이 자기 남자친구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당신은 대장금은 음식을 할 때 내 요리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미소가 지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으로 요리를 한답니다. 절로 행복해지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식은 약입니다. 의식동원, 약식동원, 식령, 약식동원은 약과 음식은 하나이다. 영식양생은 좋은 음식을 먹어 건강을 기른다. 식의동원, 음식과 약은 그 근원이 같다. 약보다 식보, 약을 아무리 먹어도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 못하다. 음식은 약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겠죠. 지금 시대에 단짠 그러는데 굉장히 저는 불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단짠이 우리 입에 땡기는 이유는 뭔가요? 자극적이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체질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왜 단짠을 요구하는 체질로 바뀌었을까요? 우리 기후 환경이나 식습관이라든가 이렇게 사회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에 적응하다 보니까 단짠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삶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단짠 음식 피해야 됩니다. 물론 단 음식, 짠 음식 먹어야 되지만 건강한 단맛, 건강한 짠맛에 이해도 필요한 것이고요. 예, 음식 과학입니다. 저는 이 음식 과학이라고 얘기할 때 발효를 많이 참고를 해요. 예, 김치, 또 장, 발효 음식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우리 건강을 이롭게 하는지. 예, 식은 그 한문으로 식 있죠. 위에 사람 인자 밑에 어질량자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로움을 어지러움 이로움을 주는 어질 그런 어질을 주는 생명 에너지이죠. 그래서 식당은 손님에게 건강한 행복을 주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죠. 김치는 오미의 조합이고요. 오색의 조합이고요. 오방의 조합이죠. 이 조화로움의 결정체, 발효의 끝판왕, 이 김치도 결국에는 과학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요. 예전에 오죽 있으면은 김치가 바이러스에, 사스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었겠습니까? 물론 면역력하고 연결된 얘기인 것 같긴 해요. 자, 장수의 음식 문화로 가면서 장수 갖고 있는 식문화 자원들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과, 토마토, 오미자, 한우, 레드푸들. 물론 빨간 것 보니까 다른 고추도 있고요. 파프리카도 아, 파프리카도 있고 그러네요. 오, 사과 800농가가 넘고요. 생산이 막 3만 톤 가까이 되네요. 토마토 또 200여 농가 정도 되고요. 7천 톤이 넘게 생산하고 있네요. 오미자 1000농가가 넘어가고요. 한우도 1000농가 정도 되고요. 마리수도 3만 도 정도 되네요. 물론 16년 기준이지만요. 이러한 먹거리 자원들을 통해서 장수의 식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먹거리 자원들을 다른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푸드의 장수 생산을 보니까 1,400억이 넘네요. 약 1,5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레드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보니까요. 사과 체험장이 있고요.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해년마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미자 체험이나 토마토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네요. 이러한 자원들이 하나로 모여서 장수 레드푸드의 근원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장수 레드푸드는 시작 단계인데 향후에 그 발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장수 스타일로서, 장수 콘텐츠로서 레드푸드는 굉장히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음식관광 사례를 봄으로써 장수 음식관광으로 가는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치가 관광이 될 수 있을까요? 김치는 체험이고요. 김치는 식품이고요. 그런데 이런 김치가 관광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예, 광주의 김치타운 플러스 광주 및 광주 인근 지역을 조합하여서 김치 여행이 될 수 있게끔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참고로 보시죠. 죽순의 향기를 담아 담양 코스, 전통의 장마 속으로 순창 코스, 깻잎머리 심층이 곡성 코스, 달래야 더덕해러 가자 화순 코스, 정남진으로 가자 작은 코스. 이 중에서 죽순의 향기를 찾아 담양 코스에 대해서 조금 풀어봤습니다. 예, 김치타운에 출발하여서 김순영 대숙김치 공장을 거쳐 기순도 전통장 그래서 체험을 하고 창평 슬로우시티 마을에서 느리게 걸어도 보고 소세원을 방문하여 역사의 흔적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김치여행 코스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아래는 교통편에 따라서 다니는 길들을 시뮬레이션 해봤고요. 자, 시간대별로도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오전부터 점심을 먹고 저녁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1일짜리 체험을 통하여 우리는 김치를 조금 더 가깝게 김치 라이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2일차는 시뮬레이션이 안 돼 있네요. 예, 이게 1일차입니다. 자, 미식을 즐기는 데 있어서 시각적인 맛을 얘기하고 있죠. 분위기와 환경도 시각적 요소에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용어로 표현해 봤는데요. 점포 외부에서의 이런 연출, 포토존, 인스타그래머블이라고 표현하죠. 사진 찍기 좋은 곳, 사진 찍기 좋은 환경들. 점포 입구이죠. 점포 입구에서 연출. 출입구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출입구 연출을 독특하게도 해봤고요. 또 우리 집에 2차 판매 상품들을 진열해 보기도 하고요. 고객의 명함을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응모함도 재미지게 요강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기도 했고요. 현수막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한 이에게 우리는 무엇보다 음식을 주고 싶어 하죠. 음식은 그런 것이죠. 사랑입니다. 이런 평범하지만 따뜻한 말을 통해서 나의 철학적 가치를 거의 공유하는 거죠. 이 포토존을 통하여 시각적인 맛을 이런 미식을 즐기는 요체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메뉴판도 미식의 요소가 됩니다. 주류상사에서 무료로 해주는 메뉴판 사용하지 마시고요. 디자인이 가미된 이야기가 있는 메뉴판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설렁탕, 우리 집의 음식 가치, 명가의 우리 집 그 세 가지 미식, 입이 맛있고 몸이 맛있고 마음이 맛있다. 우리 집의 이야기를 고객과 공유하는 디자인적 방법이 우리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 약쌈, 소스, 차의 여유로움까지 우리 음식을 즐기는 방법들을 디자인으로 표현했죠. 국수가 먹고 싶다, 마늘 음식 간보기,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 이런 작은 이야기들, 소소한 이야기들을요 디자인화해서 고객들로 하여금 미식을 즐기게끔만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죠. 우리 집의 음식 가치, 자연주의, 건강주의, 발효숙성주의, 어머니주의. 서비스 디자인이면서 음식의 이야기면서 스토리텔링이면서 포토존이면서 마케팅이죠. 자, 화분을 여기에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두는 것도 좋지만 모아서 화분 종원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 커피 자판기에 포장 박스에
이런 식으로 이 한 잔의 차에 전 직원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사랑과 정성까지 한가득 담아드립니다. 이러한 작은 멘트 하나가 고객들로 하여금 신뢰를 주더라고요. 수저통과 휴지통까지도 활용할 수 있네요. 수저통에다가 어떤 멘트를 써나 볼까요? 전 메뉴를 포장 판매합니다. 핸드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충전해드립니다. 예약을 하시면 더욱 커다란 정성으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남은 음식은 정성껏 포장해 드릴게요. 반찬을 더 달라고 말씀하시면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멘트와 문구와 디자인을 해놓으니까 이 집에 어떤 고객 배려한 마음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자, 장수 음식 관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수 음식 관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문화적 가치가 어떤 게 있는지 또 잠깐 살펴볼까요? 지리적 환경, 기후적 환경, 역사적 환경들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맛과 애와 의와 이런 전라도만의 고유한 특정 키워드 문화가 만들어졌죠. 여기서 지리적 환경을 본다라면은 백두대간이 있고요. 지리산에서 끝나잖아요. 중간에 장안산에서 금남 호남 정맥이 갈리고 충청도 쪽으로 올라가는 게 금남 정맥이고요. 전라도 쪽으로 내려오는 게 호남 정맥이죠. 호남 정맥의 오른쪽에는 섬진강이 흐르고 있고요. 호남 정맥의 왼쪽에는 동경강과 망진강 그리고 영산강이 흐르고 있죠. 예, 산 쪽으로 즉 백두대간으로 해서 금남 호남 정맥 쪽으로 본다라면은 한마디로 임산물이라든가 축산물들 이런 자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천이 시작되니까 그러면서 밭작물들, 과수와 같은 밭작물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강에서 상류로 가면 민물고기, 뭐 추어탕이라든가 장어, 메기 요리, 장어 요리 이런 게 나오고 또 중류로 가게 되면 제첩 같은 게 나오고요. 또 하루로 가면서 뭐 장어라든가 풍천장어처럼요. 또 영산강과 하루 장어 이런 것처럼 또 바닷가로 가면은 해산물 요리들이 나오고요. 예. 또 강의 하루 쪽으로 갈수록 논작물들이 또 생산이 되고 있죠. 이러한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서 각 지역마다 비슷하면서 약간 독특한 식문화가 만들어지죠.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이쪽에는 따뜻한 기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젓갈일 같은 음식이 발전하고요. 그래서 김치를 하더라도 다른 얘기 하지 않는 멸치젓 같은 것을 활용하잖아요. 작젓 같은 것을 충분히 넣기 때문에 김치가 처음에 만든 전라도 김치는 굉장히 맛이 강력한데 이 전라도 김치는 숙성되면 숙성될수록 익으면 익을수록 훨씬 더 깊고 시원한 맛을 내죠. 산자락에 있는 임산물과 축산물들, 또 강에 있는 여러 가지 민물에 관련된 또 산자락에 있는 과수, 또 강하구에 있는 자원들, 남해안과 서해안을 끼고 있는 이러한 지리적 환경을 인해서 전라도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가 만들어지고요. 이 중에서 장수는요, 전라북도에 위치해 있고, 전라북도의 동쪽에 위치해 있죠. 백도대간 오른쪽에 끼고 있으며, 또 장수에서 금남 환왕정맥이 시작되고 또 이제 전주 쪽으로 가서 주화산에서 위로 가면은 금남정맥, 아래로 가면은 호남정맥이 되죠. 그래서 장수는 지리적으로 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임산물과 축산물이 풍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지리적 기후적 환경 외에요. 도로적 교통 환경들이 추가가 돼 가지고요. 이 도로 교통에 의해서 지역의 새로운 식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수는 세계 고속도로가 지나기 때문에 대구에서, 대전에서, 광주에서 이런 새로운 어떤 집합과 분산의 가격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전라북도 음식을 화이부동과 비빔밥 정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이부동이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는 변하는 이걸 화이부동이라 하죠. 예, 본질은 숙성하면 되는 거죠. 예, 비빔밥은 조화로움, 어울림이죠. 전라북도 음식 문화의 가치를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동부의 산악지대, 서부의 평야와 바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나고 어울려지는지. 전라북도는 막고 애역은 고장이죠. 음식 문화가 발달하여 어, 한국의 음식을 대표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한 전주는 조선 왕조 전주시의 본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토박이들이 어, 궁중 음식의 모태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재료가 산물들이 많다 보니까 음식이 약간 유별나고 사치스러운 경향이 강하죠. 음식에 재료를 풍성하게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서 장수의 음식을 좀 살펴보니까요. 흑염소, 흑돼지, 오리, 닭고기 편채, 오가피, 백숙, 즉, 임산물과 이런 축산물을 활용하는 또 강의 상류에 있는 민물고기 요리를 활용하는 이런 음식들이 저게 대표 음식이 되고 있구만요. 자, 장수, 흑염소, 주물럭의 레시피를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어, 흑염소뼈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푹 끓여서 육수를 사용하고 온갖 몸에 좋은 재료를 넣기 때문에 이거는 맛있는 음식이 아니고 보약이구만요. 장수 음식 문화의 특성을 한 가지 봤습니다. 자, 이러한 장수 음식의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장수의 미식을 즐길 수 있을 것인지, 예, 장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장수를 미식 체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프로그램 세 가지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장수 레드푸드 빨강 여행, 미식 여행, 힐링 여행. 장수 레드푸드 빨강 여행은 장수 가다, 장수하다. 미식 여행은 맛있다, 장수가 좋다. 힐링 여행은 여유롭다, 장수가 좋다. 코스는요, 빨강 여행 코스는요, 장수에 도착하여서 누리파크에서 차를 마시며 휴식하다가 장수 한우, 레드푸드 한우를 즐기고요. 그 다음에 사과나 토마토 오미자 농장에서 체험을 즐기고 집으로 가는 코스고요. 미식 여행은요, 그, 그, 장수 산야초 밥상 같은 밥이나 또는 레드푸드 한우를 즐기고, 그 다음에 이 레드푸드 체험장에서 레드푸드 체험을 한번 해보고, 도깨비 전시관에서 이건 특별한 어떤 관람 여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장수 한우 식사를 즐긴 다음 집으로 가는 예. 일단 힐링 여행은요 도깨비 전시관을 구경하고 레드푸드나 한우에서 레드푸드 한우를 즐기고요. 그 다음에 이치 레드푸드 체험장에서 레드푸드 체험을 한번 해보고 누리파크에서 휴식을 즐긴 다음에 집으로 가는 즉 대구에서 출발하느냐 대전에서 출발하느냐 광주에 출발에 따라서 코스가 약간씩 달라지죠. 예. 이건 하루짜리 코스입니다. 물론 숙박이 포함되는 1박 이상의 코스로 하게 되면 굉장히 또 달라지겠죠. 마을 구석구석의 이야기들을 이 여행에 포함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와서 하루를 즐기고 저녁에 가더라도 장수의 스타일을 즐길 수 있다면 이것도 만족스러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살일 뿐이니까요. 자, 여기 나온 식당들의 스토리를 좀 살펴볼까요? 장수 레드푸드의 스토리는 뭐가 있어요? 가마솥의 스토리가 있네요. 가마솥에서 설설 끓여 구하는 육수, 건강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보역밥상을 담습니다. 엄마야 누나를 불렀던 내 고향 푸근함처럼 고객을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산마을의 스토리는요. 돌수 산채 비빔밥이거든요. 직접 농사진 쌀, 직접 농사진 채소, 지리산에 직접 채취한 산나물, 그리고 직접 담근 장류, 그리고 1년 이상 숙성시킨 물김치, 이러한 것들로 차려지는 20전의 밥상, 충분한 스토리가 되죠. 예, 젊은 아는요 갈비탕과 불고기가 맛있더라고요. 예, 장수를 사랑하는 6명이 만든 농장 직영의 정육식당, 예, 이 자체도 스토리가 됩니다. 예, 능이버섯 갈비탕을 먹어봤는데 향이 참 좋고 갈비 국물이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예, 충분한 스토리가 될 수 있고 불고기도요 2가지 스타일로 나오는데 나름 독특했어요. 자, 장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냥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 일반 여행을 하는 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토리가 되거든요. 소소한 것일지라도 사람의 이야기들을 스토리에 녹이고 이런 것들 여행에 녹여서 상품으로 만들어 보는 사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장수를 즐김에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전달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최고의 여행이지요.